아무래도 칫솔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주제는 개껌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는 성분이 혹시 몇 가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있기는 있는 제품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논란이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 한재훈입니다. 네, 정설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칫솔질이 워낙 이제 보호자들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강아지들이 입을 벌려서 칫솔질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무래도 칫솔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껌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시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주제는 개껌으로 정했습니다. 껌을 고르는 요령은 이게 이제 치아죠. 여기가 잇몸이고, 그러면 치아 길이는 한 요 정도 돼요. 껌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이렇게. 이 쪽이 좀 안 닿겠죠, 그러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치아 정도 길이가 박힐 정도의 두께를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 깊이가 폭 박히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께가 너무 굵으면 큰 애들은 이제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를 이제 아는데 이 악력이 되게 강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아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기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 씹었는데 이 경도보다 더 단단했던 거죠. 그러면 치아가 일부 부러지면서 치수가 드러나고 막 피가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 그런 치아들은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결국 발치로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굵은 건 비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이제 박힐 정도의 사이즈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먼저 이제 유효 성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고, 이 성분이 이제 항균적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사람 측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갈조류, 해조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해조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는 갈색 조류고 유럽 동부랑 유럽 북서부, 아메리카 북동부. 노르웨이 쪽이에요. 노르웨이 쪽. 노르웨이. 그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형태로 사용했을 때 치은염이라든가 치석 지수 같은 게 이제 감소됐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갈조류들이 많잖아요. 해양에 사는 여러 가지 갈조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아스코필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렇죠. 했더니 효과가 있네.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사는 원주민이 뭐 치아가 좋았다거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겠죠. 보통 그렇게 찾으니까 찾아갖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효과가 없냐? 없는지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서도 많이 쓰는데 라이소자임이라고 세균이 이제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거를 좀 억제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입증이 좀 되어 있고, 헥사메타인산 나트륨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치태나 치석이 이제 칼슘에서 유래되는 건데, 그 칼슘이 치아 표면에 좀 침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효 성분이 되겠고,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도 이제 유효 성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성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논란이 있는 성분이 혹시 몇 가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있기는 있는 제품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논란이 있는 건데, 독성이 확인된 식물 성분들을 넣는 제품들이 있어요.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사람한테 유익한 식물유래 성분을 넣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과용이 됐을 때는 간독성 또는 콩팥, 신장 독성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잘 만들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과량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페퍼민트 오일. 페퍼민트 오일이 독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바카 오일, 페니로얄 같은 것도 독성. 바카? 화하게 해주는. 강아지 입에서 이렇게 좀 상쾌한 냄새가 날 수 있게 해서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정향 추출물 같은 거, 오일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이지 말아야 될 건 다 식물이라는 거 공통점으로. 그래서 성분 중에 식물 성분이 있는 경우에 괜찮은 식물도 있고 유해할 가능성 있는 식물도 있어요. 희한한 거 줘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게 우세하다고 하지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은 포도
사실 포도 중독도 잘 몰랐어요. 강아지들을 실험하진 않잖아요. 포도 한번 먹이고 괜찮나 보다. 뭐 이러지 않으니까 이제 발견된 거죠. 얘가 왜 이러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포도의 특정 물질이 강아지의 몸을 망가뜨리더라. 그다음에 한 20년 전? 요때 한번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20년 전에 강아지들 자일리톨 껌이 나왔었어요. 자일리톨이 이 유해한지를 모르고 자일리톨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일리톨을 먹게 되면은 최악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죽어요.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맞아요. 필요가 있죠. 네. 그죠? 멘탈금도 성분 표기 같은 게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나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표기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식품이랑 다른 영양제를 통해서 아연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분 함량을 표기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표기된 경우 거의 없어요, 사실. 제조사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좀 더 보호자님들 하여금 제품을 선택하는데 또는 신뢰하는데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네. 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다 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오해하시는 건 개껌을 먹으면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양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강아지들은 뭐 치약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개껌을 씹는다거나 이런 걸로는 절대 칫솔질을 대체할 수 없다. 만약에 오늘 보호자분이 너무 피곤하시고 아니면 몸이 안 좋으셔서 칫솔질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껌이라도 주고 주무시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껌에 대해서 오늘 다루다 보니까 개껌 먹으면은 그냥 양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까봐 오늘 대탈껌을 하지만은 계속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양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